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나 캐나다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거리 안에 사막과 만년설, 열대우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남미의 페루입니다. 해발 0m 해안 사막에서 6,700m 만년설 봉우리까지, 그리고 그 반대편엔 아마존 밀림이 펼쳐져 있죠. 이 나라 하나가 지구 전체 기후대의 절반 가까이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놀라운 페루의 지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루 지도를 처음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거대한 안데스 산맥이 버티고 있거든요. 산맥과 바다 사이의 공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좁은데 바로 이 좁은 해안지대에 수도 리마를 비롯한 페루 최대 도시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리마 하나만 해도 도시권 인구가 1,050만 명을 넘는데 이 거대한 도시가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안데스 산맥 서쪽의 이 해안지대는 완전한 사막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자라기도 힘들고 강도 제대로 흐르지 않죠. 그런데도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고 지금은 수천만 명이 이 사막 도시들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안데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들 덕분인데, 산에서 녹은 눈과 비나수가 건조한 해안까지 이어지면서 생명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막은 왜 이토록 건조한 걸까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안데스 산맥의 비그림자 효과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안데스를 넘으면서 수분을 전부 쏟아내고 서쪽 해안으로는 건조한 공기만 내려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훔볼트 해류, 다른 말로 페루 해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바닷물 흐름인데, 이 차가운 해류가 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대기를 식히고 수증기가 비로 발달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덕분에 비는 안 오지만 안개는 자주 끼는데 차갑고 습한 공기가 해안에 퍼지면서 짙은 안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같은 훔볼트 해류가 페루의 어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차가운 해류는 바다 깊은 곳에 영양분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영양분을 먹고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그걸 먹이로 삼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겁니다. 페루 해안에는 700종 이상의 어류와 400종 이상의 갑각류가 서식하고 있고 세계 상업 어업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이유가 바로 이 해류 덕분이거든요. 다만 3년에서 7년 주기로 이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엘니뇨 현상이죠.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훔볼트 해류의 흐름이 교란되고, 그러면 어류 먹이가 사라지면서 어획량이 급감합니다. 페루 어민들에게 엘니뇨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생계를 통째로 흔드는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엘니뇨가 강하게 발생했던 해에는 페루 어업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엔 안데스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쪽은 서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안데스 산록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고 이 강수량이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아마존 전체 면적 중 브라질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가진 나라가 바로 페루로 약 13%에 달합니다. 페루 아마존 지역에는 수천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키토스라는 독특한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육지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으면서 육지 도로가 전혀 없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이키토스가 유일한 사례거든요. 페루의 기후 다양성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기후대는 대략 30개로 분류되는데 페루는 그중 13개를 국토 안에 품고 있거든요. 기후 다양성 기준으로 페루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인도뿐이고 멕시코와는 공동 과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인도는 페루보다 국토 면적이 몇 배에서 수십 배나 큰 나라들이거든요. 페루만한 크기의 나라가 이 정도 기후 다양성을 가진다는 건 지리학적으로 정말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 다양한 기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페루는 세계에서 5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나라인데, 페루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뿐이거든요. 이 나라들과 페루의 국토 면적 차이를 생각하면 페루의 생물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납니다. 조류만 해도 전 세계 조류종의 18.1%가 페루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 위 콜롬비아가 18.3%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나비는 더 놀라운데 전 세계에 1만 7천 종 이상의 나비가 있고 그중 4천 종 이상이 페루에 살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다입니다. 다시 안데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 원인은 지구 내부 판 구조의 충돌인데 태평양의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들면서 안데스가 솟아오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페루 칠레 해구라는 깊은 해저 협곡도 함께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경계선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페루에는 현재 31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중 16개가 활화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진 활동이 역사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1970년에 있었습니다. 규모 7.9의 강진이 페루 중부를 강타했고 그 진동이 너무 강해서 안데스 최고봉 중 하나인 우아스카란 산의 북쪽 산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쏟아진 눈사태와 암석이 아래 계곡 마을들을 순식간에 덮쳤고 이 사건 하나만으로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 전체로 따지면 사망자 약 7만 명, 부상자 5만 명, 집을 잃은 사람이 80만 명에 달했는데 피해 면적이 8만 3천 제킬로미터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거든요. 사실 우아스카라는 1970년 이전에도 재앙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1962년에도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해서 약 4천 명이 사망했거든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같은 산에서 두 번의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단순한 위험한 산을 넘어서 물리학적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발 6,768m로 페루에서 가장 높고 열대 지방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 정상이 중력이 가장 약한 지점이거든요. 중력이 가장 강한 지점인 북극해 표면보다 약 0.7%가량 중력이 낮은데 이유가 복합적입니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지구 자전의 원심력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는 데다 적도 부근은 지구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가 멀고 거기에 고도까지 더해지면 중력이 더욱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론상 우아스카란 정상에서 몸무게를 재면 평지보다 가볍게 측정됩니다. 안데스 고원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지대에 걸쳐 있는 알티플라노 고원 지대 주민들은 해발 3,000m에서 5,000m 사이에 희박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의 몸이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환경에 적응했거든요. 낮은 산소 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혈구 하나하나가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도록 변화했고 결과적으로 같은 호흡 횟수로도 저지대 사람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체내에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년의 자연 선택이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이 안데스 고원 지대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을입니다. 해발 5,100m, 약 16,700피트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을 옆에 금관이 있거든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소규모 채굴 캠프에 불과했던 곳이 21세기 들어 금값이 폭등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인구 3만 명의 마을로 커버렸습니다. 산소가 희박하고 기온이 낮아 일반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금을 찾아 사람들이 몰린 거죠. 같은 안데스 지역의 티티카카 호수도 기록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해발 3,800m에 위치한 이 호수는 선박이 항행 가능한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거든요. 볼리비아와 국경을 공유하는 이 호수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하고 호수 주변에는 오랜 세월 이 고지대 환경에서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들이 여전히 전통 방식을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철도도 있습니다. 수십 년 된 철도지만 이 철도가 놓인 지형을 생각하면 건설 자체가 하나의 경이로운 공학 사례거든요. 험준한 안데스를 관통하면서 고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가 지그재그로 오르내리는 구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터널과 교량이 동원됐습니다. 안데스 서쪽 해안 사막으로 다시 와보면 이 사막 안에도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페루 사막의 최저 지점은 해수면보다 34m 아래에 있는데 남반구 열대지방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 안의 나스카 평원에는 유명한 나스카 라인이 있죠. 수천 년 전 나스카 문명이 지표를 긁어 만든 거대한 선과 도형들인데 지상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역의 건조하고 바람이 거의 없는 기후 덕분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고 바람도 약하니 수천 년이 지나도 형태가 유지된 겁니다. 사막에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구입니다. 사막이라지만 모래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해안지대에 바람의 방향과 지형이 맞물리면서 모래가 쌓이고 쌓여 수백 미터 높이의 사구가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서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도 있는데 페루 북부 해안의 치카마 해변은 세계에서 긴 왼손 파도로 유명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는 한 번의 파도를 수 킬로미터 동안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니 전 세계 서퍼들이 이 파도 하나를 경험하기 위해 페루를 찾는 겁니다. 페루에는 그 외에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인 콜카 협곡이 있는데 깊이가 그랜드 캐니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페루에 훨씬 깊은 협곡이 있는 거죠. 이 협곡은 안데스 콘도르 서식지로도 유명해서 하강기류를 타고 활강하는 콘도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폭포도 있고 측정 방식에 따라서는 3번째에서 16번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또 다른 폭포도 있거든요. 그리고 끓는 강이라 불리는 강도 있는데 실제로 수온이 매우 높아 손을 담갔다가 큰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위치한 이 강은 지열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아마존강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강, 아마존강의 가장 먼 발원지가 바로 페루 안데스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줄기의 눈 녹은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세계 기록과 지리적 극단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사막과 만년설과 열대우림이 공존하고 세계 최약 중력 지점과 세계 최고 고도 마을과 도로 없는 50만 도시가 한 나라 안에 다 있는 곳. 페루는 그냥 남미의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지리학의 압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